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경제 전체적으로도 변수입니다. 부담도 주고 있는데요.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신 강명원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국내외 금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2023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했다가 2023년, 2022년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미국의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좀 빨라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FOMC에서의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시그널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근본적 FOMC에서 발표한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3월에는 3월 달에서는 18명 중에서 7명이 이제 2003년에 금리 인상을 갖다가 시작할 것이다라는 걸 했는데 요번에 발표된 6월 점도표에 의하면은 18명 중에서 13명이 그 금리 인상을 갖다가 주장했고 전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11명이 이제 2번의 금리 인상을 갖다가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고서 이제 월가의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페드의 반응이 매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금융 통화 정책의 긴축을 갖다가 선호하는 이쪽으로 돌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페드의 요번 달 경제 전망이 3월에 비해서 상당히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를 보면은 3월에는 6.5%에서 7%로 이제 됐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에서 3.4%로 이제 상향 조정됐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당연하게 일종의 출구 전략이 빨라진다, 어쩔 수 있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느끼는 것만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고요. 중심에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롬 파월이 중심 잡으려고 하고 점도표에서 과하게 강한 시그널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잠재우는 발언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풀어놓은 돈을 언제든 사실 줄여야 하는 거는 지금 과제 아니겠습니까? 물가도 오르고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거고요. 금리 인상도 결국 미국도 그렇지만 신흥 국가들이 더 좀 타격이 있지 않겠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 한 1년이나 적어도 이제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금리 인상이 이제 빨라졌으므로 테이퍼링도 빨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달러의 강세라든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강해짐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일종의 출구 전략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신흥국에서는 이제 일테면은 이제 외화 자본의 이제 유출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그래서 긴급 발작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이제 브라질은 이제 이미 벌써 올해 들어서 3번씩 금리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3월에 인상을 했는데 추가 인상을 갖다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타 이제 신흥국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고 비교적 이제 경제의 펀더멘털이 이제 견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 수지가 이제 흑자를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외환 보유고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통화 수업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은 아주 제한적으로 봅니다. 네, 말씀하신 금리를 이미 올려야 하는 여타 신흥국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죠.
결국은 미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제 미국의 FOMC 통화 정책의 두 가지 지표는 이제 물가하고 고용 아니겠습니까? 고용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물가 부분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꽤 올라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인 구조 요인이냐 구조적인 장기적인 요인이냐인데요. 최근의 인플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 그 4월 FOMC 직후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네. 뭐 일부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일종의 거품이 있지만은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 이제 FOMC 직후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는 이제 더 높고 그래 지속적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미국 경제는 그 어디까지나 이제 이 최대 고용과는 이제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아주 훨씬 뒤에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그러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심각하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현재의 그러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한 그런 기저 효과에다가 이 공급망이 붕괴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복구하는데 늦어짐에 따른 그러한 어떤 일시적인 공급 충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당장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네.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이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내신 단국대 강명현 교수님과 함께 최근에 금리 인플레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예상과 달리 지난번에 이제 금통위 이후에 이주열 총재 발언이 금리 인상을 우리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할 것 같은 그런 금통위원 시그널을 줬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앞서 다른 이머징 국가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먼저를 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7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월쯤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이 7, 8월에 금리 인상을 해서 우리도 이제 8월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소비자 물가 4월이 2.3%, 그다음에 이제 5월이 2.6%로서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인 2.0%를 갖다가 넘어서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4%로 전망됨에 따라서 일종의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갖다가 시장의 경고성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보면은 이제 언론이라든가 일부 전문가들이 당장 이제 금리 인상을 비롯하는 그런 출구 전략을 갖다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결국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갖다 부추기는 이러한 일은 정말로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고성으로는 좋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르는 편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국가 경제에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국가 경제를 좋아하는 생각해서 하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네. 이제 금통위원도 하셨고 학교에 계시니까 이제 언론에서 좀 자극적인 보도들이 지나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요. 또 뉴스를 다뤄야 되는 언론의 속성은 또 좀 그런 측면이 또 없지는 않고요. 그래서 금리를 뭐 곧 올릴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그러면 물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스케줄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가 좀 언제쯤 금리를 어쨌든 우리도 이제 정상화보다는 지금 낮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는 적절한 시기나 조건들은 뭐 어떻게 좀 갖춰줘야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이 좀 이르다고 생각하시면? 현재로서는 이제 그 연준이 이제 그 2023년에 예. 그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많은데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제가 생각하기는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도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상황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는 이제 미국이 2023년에 금리를 갖다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시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후인 2023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상황을 봐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적어도 2021년 지금 여름에 금리 인상 논하는 건 빠르다고 얘기하신 거고요. 근데 제가 더군다나 더 좀 덧붙일 것은 왜 그러냐면은 현재의 우리의 그 상황이 그 경제 회복의 속도가 미국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빠른 건 아니죠. 빠른 편이 아닌 늦음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2023년 올해의 그러한 경제 성장률 예상을 보면은 이제 미국은 이제 7.0%인데 비해서 우리는 이제 4.0%고 물가 상승률 5월의 물가 상승률 또한 미국은 이제 5.0%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2.6%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그 경제 회복 속도라든가 여타의 그러한 그러한 신흥국들과의 그러한 차별화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출구 전략을 보면서 천천히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예. 금통위 한은의 이제 금리 정책과 전망 스탠스에 관한 얘기는 뭐 그 정도 듣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 또 뭐 지금 미국은 또 반도체 핵심 산업을 전략 무기화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하고의 갈등이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또 하반기 코로나를 잘 극복해 가기 위해서 어떤 좀 정책들을 좀 써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뭐예요? 이러한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이제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빨리 이제 그러한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라든가 그런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주장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한편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이 여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일종의 뭐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초과 세수를 가지고 일종의 국가 부채를 갚지는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소상공인의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용카드의 캐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그런 소위 말하면 이 현금 살포성 3종 세트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준비하겠다고 이제 네.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운전을 할 때 그 엑셀레이터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갖다가 동시에 밟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되면 이제 정책 그 효과가 반감이 됨으로써 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러한 그 정책 공조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은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는 전 금통위원이 말하는 한국 경제 상황, 한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들어봤습니다. 강명원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